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설은 어떻게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? 저도 부산 갔다 오면서 그거는 한 진짜 6, 7년 만에 차 이래 때려 맥히는 거는 이번 설에 처음 겪었습니다. 차가 밀려도 왜 그만큼 밀리는지 집에 갔다 오는 설 당일날 엄청 고생했어요, 저도. 아, 저 오늘은 설에 시골에 적응 오셔갖고 적응하는 요령을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도시에 살면은 참 편한 점도 많죠.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골로 이사 오고 싶어하는 전원생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시골 생활을 하면은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일단은 시골에 오게 되면은 도시보다 사계절의 변화를 계절이 변하는 걸 몸으로 먼저 체험을 느낄 수가 있어요. 빠르게. 그런 자연적인 장점이 있고,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은 물론 공기가 상쾌한 걸 자신 스스로 몸으로 느낍니다. 그리고 뭐 아침에 뭐 풀내음 소리, 풀내음 나는 냄새라든지 새 소리, 이런 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좋은 공기 이제 들어 마시면서 그런 새 소리를 들어보면은 참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. 일례로 주변에 뭐 아는 사람들 중에 그, 도시 생활을 하다가 몸이 조금 뭐 안 좋거나 뭐 하여튼 뭐 여러 이유로 시골로 들어와가 이제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, 이유 중에 오셔갖고 좋은 장점 중에 한 가지를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머리가 너무 맑아진다는 느낌입니다. 도시 있을 때는 두통약을 뭐 많이 사 먹고 이랬다는데 시골 와서는 두통이 싹 사라졌대요. 그런 게 좋다는 점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시골에 오면은 일단 마당이 넓잖아요. 도시에서는 대부분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마당이 없죠. 마당이 넓으면은 일단 눈 시야가 확 트이니까 그 일단 시력에도 좋은 점이 좀 있습니다. 일단 앞에가 뭐 긁어치는 게 없고 이러니까 시력도 조금씩 도시 있을 때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그런 점도 좋은 점도 있고, 일단 시골 생활은 자연과 함께 접해가며 살아간다는 점입니다. 자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냥 같이 이제 자연과 공유한다는 뭐 그런 좋은 점들이 있겠지요. 근데 이제 시골로 처음 이제 이사 오실 분들은 이제 자기 집을 구할 위치를 구해야 되는데, 보통 그 전망이 아주 좋더라도 북향은 피하시고 남향 쪽으로 구하셔야 됩니다. 그게 남향 쪽이 난방비도 차이가 많이 날 뿐더러 일조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향 쪽을 구하시고, 그러고 터가 눈비가 만약에 이제 쏟아졌을 경우에 대비해 갖고 눈비 피해가 없을 만한 위치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. 물론 배수가 잘 돼야 되지요. 그리고 뒤편으로 집 짓는 곳으로 뒤편으로 산자락이 너무 붙어 있거나 그런 것은 조금 피하셔야 됩니다. 그런 것은 산사태나 눈비가 폭우가 내릴 때 산자락에서 뭐가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. 그런 점도 유의를 하셔야 되고, 시골 생활 하시면은 뭐 전업으로 하실까 아니면은 텃밭 같은 거 이제 조그마한 텃밭이 있잖아요. 텃밭 같은 거는 가꾸실 때는 어디까지나 취미로 한다고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아주 조금 적게 시작을 한번 해보십시오. 한 요 정도쯤이야 하면서 생각보다 너무 크게 일을 벌리면은 생각보다 농사도 잘 안 될 뿐더러 내 몸이
그 고되고 중노동이 될 수가 있어요. 이 텃밭 농사도 생각보다 약간의 처음에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. 그리고 내 몸이 그 적응 기간도 조금 필요합니다.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텃밭은 그 자기가 생각하는 면적보다 한 과감하게 한 반으로 확 줄여가지고 적게 시작을 해야 그 작물의 특성도 좀 알고 그 다음 해에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좀 면적을 조금 이제 넓혀가는 게 그 좋습니다. 그리고 시골 생활에 그 실패 없는 그 시골 전원 생활을 하시려면은 그 완전 저 깡촌보다는 그 산간 벽지 마을보다는 한 도시에서 1시간 거리 내로 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 이상 뭐 완전 상간 오지에 들어가도 저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도시에서 보통 한 1시간 정도 거리 내로 하시는 게 그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유독 그 사람마다 성격이 다 틀리듯이 그 시골에는 풀벌레가 워낙 많잖아요. 다양한 풀벌레가 있기 때문에 그 자연과 접해 있다 보니까 워낙 그 풀벌레가 많다 하는 거는 그 건강하다는 땅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? 그죠? 그 물론 모기는 기본으로 다 있고 있는데 그 풀벌레가 유독 그 기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그 시골 생활이 어렵습니다. 그런 분들은 암만 그 시골 집이나 전원주택을 그 잘 짓는다 해도 그 풀벌레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. 생활을 하다 보면은. 그러니까 진짜 풀벌레가 진짜 적응 안 되는 분들은 그 시골로 그 이사 오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. 그 여름이나 이제 봄철 본격적인 봄철이 되고 하면은 바깥에 나가면은 그 오만 가지 그 풀벌레들이 많습니다. 그 심지어는 뭐 마당 안쪽으로도 뭐 뱀도 막 다니고 일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도시에서는 그 다 뭐 부지런하게 바쁘게 살아가시잖아요. 근데 시골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보면 참 여유롭게 느껴지지만은 그 시골 생활도 사실 알게 모르게 참 많이 바쁩니다. 그 시골 이제 집을 처음 터를 구하실 때 될 수 있으면은 그 면적을 넓은 집을 구하기보다는 그 조금 자기 몸에 어느 정도 맞는 그 여러 가지를 환경을 고려해서 적당한 집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. 면적이 너무 넓다 보면은 이거 잡초 정리, 풀 정리 이거 하는 데가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립니다. 이 생각보다 우리도 하기가 좀 어떤 적에는 참 그 버거울 때도 있어요. 그 정도로 이게 일이 여러 가지 일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시 생활보다 더 부지런해야 그 깔끔하게 집을 가꿀 수가 있어요. 그렇게 하시려면은 면적이 너무 넓어 버리면은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런 점도 이제 참고를 하시고 그 시골에 만약에 이제 정착을 하기로 결정이 뭐 가족 간에 협의가 돼 갖고 결정이 나셨으면은 그 집부터 먼저 짓지 마시고 그 살고자 하는 동네 그 가시면은 빈집들이 좀 있습니다. 그 빈집에서 그 체험 뭐 이런 식으로 한 달이나 2달 정도 살면서 그 시골 생활을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. 그 밖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안에서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. 그러니까 집부터 먼저 땅 사고 계약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시골에 오셔갖고 한두 달 이래 사시다 보면은 그 어느 정도 감이 잡힙니다. 아, 이게 시골 생활이 이런 거구나. 그럼 그때서 이제 땅을 뭐 빌리시든지 사시든지 그렇게 해갖고 그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시골 살면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정도라도 조금 나중에 시골로 이사할 때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그럼 건강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